많은 국제학교나 해외 학교들이 이제 AP나 이제 IB를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네네. IB 수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IB 수학은 HL, 하이어 레벨과 SL, 스탠다드 레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AA, AI라고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총 4파트로 나눠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본인의 실력과 본인이 원하는 코스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을 하고 IB 과정 2년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2년 후에 마지막으로 전체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와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난이도의 차이도 좀 있지만 크게 보면 이 각각의 시험의 토픽의 분포의 차이가 있습니다. AA 같은 경우는 A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칼큘러스나 알제브라 파트가 조금 더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배우는 과목도 이제 칼큘러스도 좀 더 깊이 배우다 보니 아무래도 내용이 좀 더 어려워지겠죠. 반면에 AI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 파트, 스텝 파트가 이제 AA보다는 조금 더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더 배우다 보니까 크게 AI랑 AA는 그런 토픽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많이 구분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AA를 선택하고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AI를 선택하면 되는지 좀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HL, AA는 수학과나 엔지니어링을 하는 수학이 많이 요구되는 전공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보통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 AI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뭐 경제나 경영 어느 정도 수학이 필요하지만 메인이 아닌 이런 전공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보통 선택을 하고 있고, SL 같은 경우는 정말 수학이 주가 되지 않는 아이들, 예체능 계열을 하는 학생들이 보통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학생 얘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는 건데, 예체능 학생들이 IB나 AP를 할 때 어떤 과정을 좀 수강하면 좋을까요? 요번에 새로 생긴 AP 프리칼큘러스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예체능을 하지만 수학에 조금 자신이 있고 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칼큘러스 AB 정도까지 하는 편입니다. 굳이 무리해서 BC까지 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IB 같은 경우는 예체능 계열 아이들은 본인이 잘해야 되는 뭐 아트 계열이나 이런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수학을 보통 SL 레벨로 맞춰서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푸는 게 좋아하는 아이들은 AL을 선택하고 글을 읽고 서술형 같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에 강한 아이들은 AI를 하는 편입니다. 확률과 통계가 아무래도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나요? 그 안에서도 계산이 당연히 기본이 되지만 계산과 함께 간단한 답을 작성을 해야 돼서 영어가 그렇게 많이 요구가 되진 않지만 각각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써 내려가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IB에서 HL과 SL의 레벨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SL을 공부하는 양을 100으로 둔다면 HL은 한 1.5배에서 1.7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 이상은 더 공부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같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IB 과목도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도 HL과 SL의 차이점이 있나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일 큰 차이점은 SL 같은 경우는 페이퍼 2개를 시험을 보고 HL 같은 경우는 페이퍼 3개를 시험을 봅니다. 페이퍼의 개수도 다르고, 또 HL에서 AA 같은 경우는 페이퍼 1이 논칼큘레이터 페이퍼고 나머지 2개는 칼큘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페이퍼고, AI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칼큘레이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므로 계산기 사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산기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AA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페이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AP에도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페이퍼가 있을까요? 전체 페이퍼가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AP 칼큘러스나 AP 프리칼 같은 경우는 그 페이퍼 안에 계산기를 쓰는 섹션과 계산기를 못 쓰는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도 거기에 맞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못 쓴다 그래서 어렵고 계산기를 쓴다 해서 쉬운 건 절대 아니고, 단지 계산기가 필요한 문제들은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식을 세운 다음에 그 푸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계산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각의 문제에 대한 토픽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이들이 디지털 SAT나 AP나 여러 경시대를 준비할 때 본인들의 약한 부분을 빨리 찾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는 어려우면 주위의 도움을 받고 해서 이제 본 시험에서 모두 다 좋은 결과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유학생들도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온 오프라인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시간에 줌에 접속을 하여서 온 오프라인으로 수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한 미국이나 영국의 그 외 나라들의 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시간만 잘 맞춰서 수업을 어레인지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P나 SAT나 이제 IB나 뭐 AMC 같은 수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외에 또 수학 과정을 가르치시는 수업들이 있으실까요? 미들스쿨에서 배우는 알제브라 1이나 지오메트리 또는 알제브라 2, 영국 아이들이 배우는 A레벨이나 IGCSE, 애드매스 등 수학에 관련된 모든 과목은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초등학생들도 수업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입시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없지만 간혹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수학에 관심이 많고 잘하는 아이들이 AMC 8이나 또는 자기가 배우고 있는 단계를 2단계, 3단계 뛰어넘고 하는 수학에서는 수업이 있는 편입니다. 그 선생님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듣고 싶으면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청라와 압구정, 또 주말에는 제주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만 맞고 하면 세 군데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차가 좀 있을 텐데 네. 새벽이나 아침에도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새벽만 아니면 밤늦게 수업이나 한국 아침 시간에 아이들의 현지 시간에 맞춰서 시간만 맞으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더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